여러분 잠시 이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지금 쓰고 계신 안경, 렌즈, 선글라스. 그 브랜드가 과연 몇 개나 되는 것 같습니까? 혹시 레이벤이나 오클리 아니면 명품 샤넬 안경테를 쓰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제품이 사실은 하나의 거대 기업, 에실로룩소티카의 손아귀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겉으로는 수십 개의 브랜드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안경 시장의 조용한 독재자가 숨어 있는 겁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들을 보면 에실로룩소티카의 매출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끝없는 인수합병을 통해 시장을 장악하고 소비자에게 선택의 여지 없는 가격을 강요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죠. 단순히 돈을 잘 버는 기업이라고 칭찬하기에는 이들이 만들어낸 독점적 구조가 우리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 거대하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골 때리는 포인트거든요. 이 거대한 제국의 시작은 너무나도 작고 순수했습니다. 1961년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 아고르도에서 레오나르도 델 베키오라는 한 청년이 룩소티카를 세웠죠. 고아원에서 자란 그는 오직 손재주 하나로 안경테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안경은 시력을 교정하는 의료기기에 불과했어요. 패션과는 거리가 멀었고 디자인 선택권도 거의 없었습니다. 델베키오는 여기에 주목했습니다. 투박한 안경을 아름다운 패션 아이템으로 바꾸는 것, 그게 그의 성스러운 사명이었죠. 그는 디자인과 품질에 집착했고 결국 이탈리아를 넘어 전 세계인의 얼굴에 룩소티카의 안경테를 얹게 됩니다. 대서양 건너 프랑스에서는 에실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에실로는 안경 렌즈 기술 혁신에 주력했습니다. 1959년 세계 최초로 누진 다초점 렌즈 바리락스를 개발해 노안으로 고통받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줬죠. 이들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인류의 시력 향상이라는 기술적 미션을 부여받은 과학자들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한쪽은 아름다움을, 다른 한쪽은 시력 향상이라는 숭고한 목표를 향해 나아갔던 겁니다. 그들의 초심은 정말이지 낭만적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두 기업은 각자의 방식으로 거대해졌고 2017년 역사적인 합병을 통해 에실로룩 소티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합니다. 델베키오 회장은 당시 합병의 이유를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죠. 하지만 비즈니스 분석가들의 시선은 좀 달랐습니다. 그건 바로 돈이었던 겁니다. 렌즈 시장의 강자 에실로와 프레임 시장의 제왕 룩소티카가 합쳐지면 안경 시장 전체를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던 거죠. 이 합병은 돈 냄새 나는 결정의 정점이었어요. 유통 채널까지 직접 소유하려는 전략적 오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룩소티카는 이미 선글라스 헛, 렌즈크래프터스 같은 대형 유통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에실로의 렌즈 기술까지 더해지니 경쟁자들이 설 자리가 사실상 없어진 겁니다. 기업들은 흔히 이런 독점을 효율화라는 말로 포장합니다. 하지만 이건 효율화가 아니라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가격을 올리는 실패로 귀결될 수 있는 위험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합병 이후 에실로룩소티카의 시장 지배력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글로벌 안경 시장의 30% 이상을, 특히 고급 브랜드 시장에서는 그 비중이 훨씬 높다고 추정하고 있죠. 주가 추이를 보면 합병 초기 잠시 조정을 거쳤지만 견고한 이익률을 바탕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려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과도한 시장 독점은 기술 혁신을 둔화시키고 결국 소비자에게 더 높은 가격과 제한된 선택지를 안겨주기 마련이거든요. 경쟁사를 한번 볼까요? 안경 시장에는 사실 에실로룩소티카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직접적인 경쟁자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 기업의 비극이자 소비자의 비극인 거죠. 다른 산업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혁신을 불러오고 가격을 낮추지만 안경 시장은 에실로룩소티카의 그림자 아래에서 묘한 정체기에 빠진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간간히 나타나지만 이 거대 기업의 유통망과 자본력 앞에서 좌초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결국 날아오르는 경쟁사는 보이지 않고 이 기업만 오랫동안 바닥을 기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를 꽉 쥐고 휘두르고 있는 형국인 거죠.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당장 여러분의 지갑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사러 매장에 가면 예쁜 디자인에 혹해서 가격표를 보고는 깜짝 놀라신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명품 브랜드 안경테는 에실로룩소티카의 라이선스 생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렌즈 역시 에실로의 제품일 확률이 크죠. 즉, 이 모든 과정에서 에실로룩소티카라는 하나의 회사가 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는 비싼 안경값의 상당 부분은 이 독점적 구조에서 기인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 건강과 패션 감각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에실로룩소티카는 시력 관리와 패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자평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과연 그 과정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는지, 그리고 진정한 혁신을 위한 동기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물어봐야 할 때입니다. 델베키오 회장이 고아원에서 시작해 꿈꿨던 안경의 민주화, 그리고 에실로가 인류의 시력 향상을 위해 매진했던 그 성스러운 사명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독점의 칼날 위에선 에실로룩소티카. 과연 이들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할 마법 같은 혁신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거대한 몸집에 갇혀 결국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게 될까요? 이 기업의 미래가 여러분의 눈 건강과 라이프 스타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